안녕하십니까, 호쌤입니다. 오늘은 3월 하순으로 이제 접어든 시기고요. 서울 한강가에 나왔습니다. 이 한강가 초지에 어떤 풀들이 봄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러 나왔습니다. 미선나무가 꽃을 활짝 피우고 있네요.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반도 고유종입니다. 개나리하고 같은 집안이고요. 그래서 꽃도 보시면 개나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. 하얀색 개나리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미선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건 나중에 이제 꽃이 지고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예전에 임금님 옆에서 큰 부채 들고 있던 시녀들 있었잖아요. 그 부채를 미선이라고 하거든요. 그 부채의 모습을 닮은 열매를 만들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미선나무라고 하고요.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. 이제 맨 처음에 충청북도 쪽에서 발견이 돼서 그쪽 괴산 지역에는 이 미선나무 자생지들이 여러 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보호받고 있고요. 이 미선나무는 이제 흰색 꽃이 보통 기본인데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을 피우는 친구들도 있고요. 그리고 살짝 아이보리빛을 내는 미선도 있어요. 그래서 미선나무를 기본으로 해서 분홍미선, 상아미선이라고 품종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뭐 종수준에서는 같은 종이기 때문에 서로 수분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. 지금 서울숲에 여기저기에 이 미선나무들이 만개했거든요.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향기도 은은하니 괜찮습니다. 이 친구도 개나리처럼 이렇게 먼저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잎이 납니다. 친구는 줄기에 독특한 면이 있는데 여기 줄기 보시면 어린 줄기가 이렇게 각이 집니다. 어린 줄기가 사각이어서 꽃이 없어도 이 어린 줄기를 만져보면 이 친구가 미선나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. 여기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꽃이 한 그루 더 있습니다. 희열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쁜 친구인데요. 이 친구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반도 고유종이고요. 여기 꽃잎이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꼭 밀랍처럼 생겼어요. 분위기가. 이런 꽃들을 뭐 나판화라고 한자로 부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송광사 근처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돼서 송광나판화라고 불려지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. 예전엔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고요. 그런데 요즘은 그쪽 지방에서 부르던 지방명을 그대로 채택을 해서 희열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이름 보면 이렇게 잎보다 먼저 나는 꽃도 예쁘고 나중에 잎도 예쁘게 생겼습니다. 여기 보기 드문 꽃도 있네요. 깽깽이 풀이라고 하는 풀이에요. 예전에는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꽃이 워낙 예뻐서 남획이 많이 돼서 그런지 찾아보기 조금 어려운 꽃입니다. 전국에 분포하기는 하는데 정말 드물어진 것 같아요. 이 친구는 꽃이 연보라색으로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 아직 이제 활짝 펼쳐지진 않았네요. 며칠 있으면 활짝 펼쳐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잎도 방패 모양으로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.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 이거보다 잎도 좀 더 크게 되고 녹색으로 변화하게 됩니다. 이 친구 이름도 좀 재밌죠. 깽깽이 풀. 이 친구가 이제 깽깽이 풀인 이유는 이 친구 열매에 개미들이 좋아하는 젤리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. 그 젤리를 먹기 위해서 개미들이 이제 이 열매를 가져가요, 집으로. 그리고 그 젤리는 먹고 종자를 개미집 근처에 버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개미집 거리만큼 이렇게 총총총총 떨어져서 나는데 그걸 마치 우리 그 깨금발이라고 하죠. 한 발로 깽깽깽깽 뛰어다니는 그것처럼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난다라고 해서 깽깽이 풀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. 서울숲에는 진달래들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. 확실히 도심에 있는 공원이라 그런지 좀 따뜻한 것 같아요. 열섬 효과 때문에. 야산에 있는 꽃들보다 일찍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수선화도 꽃을 피우고 있네요. 수선화는 그 자기애의 상징이죠. 자기애. 이 수선화를 보면 대부분 옆이나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꽃들이 바라보는 방향도 자기애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. 이 친구의 이제 속명이 나르시서스라고 하는 속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애를 표현할 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. 그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
물속에 비친 자기를 바라보다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는 그 나르키소스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내용이거든요.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르시시즘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, 이 수선화가 속명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수선화가 자기만 너무 사랑해서 물에 비친 자기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있다라고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여기 서울숲에는 제대로 된 매화를 심어놨네요. 진짜 매화는 이렇게 녹빛을 띱니다. 약간 녹색빛을 띠고요. 향기도 정말 그윽하고, 뒷면에 꽃받침도 보시면 녹색빛이에요. 그리고 딱 붙어있죠. 버드나무가 활짝 꽃이 피었습니다. 지난번에 보여드린 버들강아지가 요 상태였다라고 하면, 이 버들강아지가 이렇게 성숙한 다음에 이 붉은색이 아직 꽃밥이 뒤집어지기 전입니다. 수술이 이제 활짝 펼쳐지기 전이고, 이 빨간색이 바깥으로 확 뒤집어지면 이렇게 꽃가루가 밖으로 노출되는 거죠. 이 시기가 되면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활짝 핀 버드나무 꽃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런 가지를 만들게 되죠. 이 친구는 지금 숫꽃입니다. 숫꽃. 여기 제가 좀 만졌더니 손에 꽃가루가 잔뜩 묻었네요. 꽃이 정말 많이 달려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꽃잎이 없다 보니까 꽃으로 잘 인식을 못할 뿐입니다. 자, 여기 버드나무 암나무입니다. 버드나무 암꽃이 여기 지금 피어 있어요. 이게 핀 거예요. 암꽃이 꽃 크기가 숫꽃에 비해서 훨씬 작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별 모양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암술대가 바깥으로 쑥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. 버드나무가 풍매화이기 때문에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오는 걸 잘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암술머리가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. 암술머리에 끈적끈적한 그런 성분들도 있어서 날아다니던 꽃가루가 저기에 닿으면 잘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. 여기 작게 노란색 꽃을 피우고 있는 냉이 종류가 있습니다. 꽃다지라고 하는 친구예요. 이 친구도 꽃을 자세히 보시면 십자화과, 요즘은 배축과라고 하죠. 십자화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 꽃잎 내장이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배열하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 친구는 과거에 민중가요의 제목이기도 했죠. 꽃다지라고 하는 민중가요 제목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. 냉이 종류들이 보통 하얀색 꽃을 피우는데, 이 친구는 노란색 꽃을 피워서 눈에 더 띄기도 해요. 잎도 자그마하고요. 꽃도 굉장히 자그마합니다. 이 친구는 먹을 수는 있는데 좀 쌉싸름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이름이 조금 망측한 이름이기는 하지만 꽃은 예쁜 친구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큰 개불알풀이라고 하는 꽃이에요. 이 친구는 외래종입니다. 외국에서 들여온 종이고요. 그 영어 속명은 굉장히 성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할 만한 속명을 가지고 있는데, 성녀 베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베로니카 속, 그런 속명을 가지고 있고요. 이걸 조금 성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짙은 보라색 선 있죠. 저게 이제 꿀이 있는 그 자리를 안내하는 화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. 허니가이드라고 하죠. 저 선 때문에 이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예수님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광배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이름이 성 베로니카를 따서 베로니카 속입니다. 그냥 개불알풀도 있는데, 개불알풀은 이 친구보다 꽃이 조금 작고요. 약간 붉은색을 띠는 보라색 빛의 꽃을 피우고, 이 친구는 좀 청색 계열의 보라색 꽃을 피우고 꽃이 좀 더 큽니다. 결정적으로 둘의 큰 차이는 열매가 좀 차이가 있어요. 큰 개불알풀의 열매는 좀 납작한 하트 모양이고요. 개불알풀의 열매는 좀 통통한 둥근 형태의 하트 모양입니다. 이 친구가 이름이 좀 망측하다 보니까 순화해서 봄 까치꽃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불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봄나물의 대명사 냉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이 풀밭에 지금 냉이가 꽤 많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이고요. 그냥 서서 걸어가면 잘 안 보일 정도로 키가 좀 작습니다. 이 친구가 이제 여러 냉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냉이고요. 나물로 먹는 바로 그 냉이입니다. 이렇게 이제 꽃대가 올라올 때가 되면 이미 나물로서의 생명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
이제 겨우내 뿌리에 모아두었던 양분을 이 꽃을 올리면서 다 이 꽃과 열매에다가 다 뿌리에 있던 양분을 나눠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면 벌써 뿌리 쪽은 좀 푸석푸석해지고 목질화되고 해서 단맛도 떨어지고 식감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된 겁니다. 개나리도 이제 막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. 며칠만 지나면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노랗게 개나리 꽃으로 물들 것 같아요. 우리가 걸음걸이를 늦추고 자세를 정말 낮게 가져가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봄꽃이에요. 꽃말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. 이 친구는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정말 예뻐요. 연보라색 꽃잎에 안쪽에 노란색 동심원이 있거든요. 꽃이 정말 이쁜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좀 돌려보시면 이렇게 지금 꽃이 달팽이처럼 돌돌돌돌 말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죠. 이 달팽이처럼 말린 이 부분이 펴지면서 꽃이 계속 만들어집니다. 이런 꽃차례를 무한꽃차례, 무한화서라고 하는데, 이런 친구들은 이제 꽃을 계속 피우는 거예요. 이 아래쪽 꽃은 이미 꽃이 진 거고요. 계속 꽃이 펴지면서 만들어지고 안쪽에선 계속 또 꽃을 만들고 하면서 오래도록 꽃을 피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린 이 꽃차례 모양을 가지고 꽃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주게 됐습니다. 서울숲에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. 버드나무들도 꽃을 피우고 있고, 저기 하늘하늘 축 처진 능수보들도 꽃을 피우고 있고요. 매화도 지금 만발해 있네요. 이 연초록의 색감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한강가에 왔다가 옆에 있는 서울숲까지 한번 들려봤고요. 한강 가고 서울숲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친구들을 여럿 만나봤습니다.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. 우리 호박님들도 봄 제대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약은 약사에게, 식물은 호쌤에게. 감사합니다.